전라도 광주 금남로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 어제 2월 15일 전라도 광주 금남로에서 전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이브 코리아에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광화문 집회 세력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미 광화문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소위 분탕 세력들이 세이브 코리아의 활료를 찾으려 하면서 한동훈을 다시 언급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지 않는 상태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 세이브 코리아 주관으로 광주에서 벌어진 집회에 대해 경찰에서도 3만 명 참석했다고 하면서 좌익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 2만 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인정하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를 하였지만 동집회를 생중계하는 애국 세력 유튜버들이 중간중간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여 보여준 것을 봤을 때 적어도 3, 4배 정도 차이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울과 울산 등 별도의 탄핵 반대 집회는 집회대로 하면서 좌익 심장, 전라도 광주 집회에서도 좌익들 집회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제 전투에서는 애국 세력들이 완벽하게 좌익 세력들을 압도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좌익들의 안간힘. 어제 2월 15일 전투에서 애국 세력들의 압도적 분위기가 나타나자 좌익 집단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헌재에서의 변론기일 심리가 진행되면서 좌익들이 기획한 검찰과 국회에서 한 증언들이 헌재에서 들통이 나면서 홍장원과 곽종근 등 핵심 증언들이 깨지고 있다. 특히 홍장원의 경우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서 메모를 작성한 시점을 내부 CC카메라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홍장원은 어두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과 메모도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줌으로써 홍장원의 증언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결과 4대4로 탄핵이 기각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를 알게 되었다. 즉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도 인용을 선택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도 100% 인용을 선택할 인물들로 보이고 기각을 선택한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사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아마도 이들 사이는 지금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전에서 애국 세력들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고무되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물론 헌재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 등 좌익들이 헌재 내 구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이 버텨주는 것이 최상책이고 만에 하나 임명하는 경우에도 상기 4명이 굳건하게 버텨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5대4로 기각되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우리의 서울 수복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좌익 본진에서도 비록 자신들의 전위대인 헌재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사인이 맹활약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징조가 나오고 있다.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는 거짓 여론 공작. 그것은 초반 좌익들이 자만했던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문영배의 일방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물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며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즉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오히려 헌재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자진 사퇴 분위기를 띄우면서 자진 하야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려해보겠다는 식의 꼼수를 부리려는 공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상속세 18억 원 집까지 면세 제한. 이재명으로부터도 미묘한 반응이 나왔는데 갑자기 18억 원까지 집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세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거짓말쟁이 말을 믿겠느냐며 한마디로 일축했다니
국민의힘에서도 잘 대응한 것이다. 괜히 그런 낚시에 걸려들었다간 이재명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기도 하려니와 이런 이재명의 제안은 정책상 이유에서의 제안이라기보다 그가 갈수록 여론에서 밀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는 차원에서 나온 꼼수라고 본다. 바둑 용어를 빌리면 일종의 응수타진인 셈이다. 이재명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통하여 마치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제안한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이재명의 똥줄이 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편 좌편향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에서도 현 판도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항목은 제외하고 우선 정권 유지 40%, 정권 교체 51%로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권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34%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12%,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5%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이름 순서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으로 적는 장난질을 하고 있다. 뉴시스의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8%로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가 되고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기반이 가장 취약한 김문수가 12%로 가장 앞서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각 5%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8%로 차이가 없어 이대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이재명의 당선이 따놓은 당상이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을 잡고 싶은 좌익들의 희망회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의 장외 집회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좌익들의 이런 장난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JTBC의 기사 작성 장난질 같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JTBC와 국민일보가 작성한 것을 보면 국민일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를 그림으로 선택한 반면 JTBC는 이재명과 권영세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이재명을 띄우려는 노력이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